232페이지에 이산화탄소 설비가 나옵니다. 별표 1에 보게 되면 가연성 액체 또는 가연성 가스의 소화에 필요한 설계 농도인데요. 이산화탄소는 전역은 표면과 심부로 구분이 돼요. 근데 어떤 거는 표면으로 계산하고 어떤 거는 위험물로 계산해야 되냐. 이 구분은 표에 있어요. 수소, 아세틸렌, 일산화탄소, 산화에틸렌, 에틸렌, 에탄, 석탄가스, 천연가스, 사이클로프로판, 이소부탄, 프로판, 부탄, 메탄. 이것만 CO2 전역 표면으로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없는 거는요. 설계 농도값을 알 수가 없으니까 계산할 수 없죠. 그쵸? 그럼 여기에 액체 있어요, 없어요? 액체 없잖아요. 전부 다 기체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알 수 있죠. 기체는 어디에 따른다? 화재안전 기준에 따른다. 액체는 어디에 따른다? 위험물에 따른다. 고체는 어디에 따른다? 신부에 따른다. 신부는 유압기를 제외한 전기설비, 케이블실, 55세제곱미터 미만의 전기설비. 여기에 있는 거 외로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단 여기에 없는 합성수지류, 플라스틱 이런 거는 어디다 놓고 계산할 거예요? 합성수지 어디다 넣을 거예요? 여기다가 2.0 곱할 거예요? 2.7 곱할 거예요? 여기에 없는 거는 계산을 못하는 거죠. 설계 농도가 표면에도 나오고 심부에도 나오는데 표면에 있는 설계 농도는 계산에 이용이 되죠. 그런데 심부에 있는 설계 농도는 계산에 이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 236페이지 이산화탄소 국소 방식이 나오는데 국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면적식이 있고 용적식이 있어요. 용적식은 최적식이라고도 합니다. 면적이 정해져 있어요. 화재가 났을 때 늘어나거나 줄지 않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늘어나거나 준다, 변화가 된다, 그러면 용적식으로 풀어야 돼요. 면적이 딱 고정이 돼 있어요. 그럼 면적식입니다. 면적 곱하기 얼마예요? 13 곱하기 고합식은 1.4, 저합식은 1.1이죠. 용적식은요 8-6 라지 A분의 스몰 a인데 계산 공식은 약재량을 계산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방호 공간 곱하기 8-6 라지 A분의 스몰 a 곱하기 고합식은 1.4, 저합식은 1.1 이렇게 하겠죠. 방호 공간이 뭐지? 라지 A가 뭐지? 스몰 a가 뭐지? 이걸 이제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어떤 방호 대상물이 있어요. 방호 대상물이. 그러면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방사를 하게 되면 피복이 되겠죠. 이렇게 피복을 하게 되면 화재가 꺼지는 겁니다. 소화가 되죠.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방호 대상물을 전부 다 이렇게 덮는데 덮는 두께가 얼마면? 0.6m이면 목표가 0.6m예요. 0.6m 피복을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0.6m이니까 이쪽으로 얼마를? 0.6을. 이쪽으로 얼마를? 0.6을. 이쪽으로 얼마를? 0.6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5m고 이게 4m고 이게 2m다. 그러면 가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로는 0.6 더하기 5 더하기 0.6. 이게 가로가 되잖아요. 가로. 세로는요? 세로는 0.6 더하기 4 더하기 0.6. 이게 세로가 되잖아요. 세로가. 높이는요? 2 더하기 0.6. 이게 이제 높이잖아요. 그럼 이 세 개를 다 곱하면 최적이 나오죠. 그래서 이 값이 6.2, 이 값이 5.2, 이 값이 2.6. 그래서 6.2 곱하기 5.2 곱하기 2.6을 하게 되면 뭐가 나와요? 최적이 나오죠. 그래서 방호 공간의 최적 곱하기 8-6 라지 A분의 스몰 a인데 라지 A는 정확하게 의미가 뭐예요? 얘는 방호 공간의 벽면적의 합계, 벽이잖아요. 벽. 그러면 이 뚜껑을 위쪽을 벽이라고 해요? 이쪽을 벽이라고 해요?
예, 사면을 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면의 합이라고요. 사면의 합. 그러면 사면의 합은 어떻게 계산돼요? 6.2 곱하기 2.6. 몇 개요? 2개. 5.2 곱하기 2.6 곱하기 이게 몇 개요? 2개. 가로 곱하기 높이, 세로 곱하기 높이가 벽이잖아요. 라지 A는 뭐라고요? 방호 대상물의 벽면적이에요? 방호 공간의예요? 공간에. 그래서 6.2, 5.2, 2.6 이게 공간이니까 이게 이용이 되는 거죠. 스몰 A는 뭐예요? 방호 대상물 주위에 설치된 벽의 면적을 합계. 화재안전 기준은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외국에서 베껴오면서 뭔가를 한 개 빼고 베껴온 거예요. 그 뺀 게 뭔가 하면 몇 미터 안에 있는 0.6m 안에 있는, 바꿔 얘기하면 방호 공간 안에 있는 이거를 빼고 베껴왔어요. 아니 여기에 있는 것도 뭐 벽으로 인정을 해야 됩니까? 저기 100m 옆에 있는데 무슨 영향을 주겠어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요. 그죠? 그래서 벽이 여기에 있다. 그러면 벽은 없는 거예요. 벽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있어야 돼요.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는 벽이 없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이 점선 안에 있는 이게 뭐예요? 스몰 A예요. 자, 지금 여기에 있어요, 벽이. 앞에 있지 않고 왼쪽에 있어요. 그럼 왼쪽에 있는 이 벽 면적은 어떻게 계산돼요?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옆에 있는 이 벽 면적은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자, 일단은 높이는 뭐하고 같아요? 2.6m하고 같아요. 높이는. 그죠? 그러면 이제 이쪽에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부분은 과연 몇 미터일까요? 예, 얘하고 똑같은 거지, 얘하고. 5.2m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벽이 있다. 그러면 얘는요, 5.2 곱하기 2.6. 얘하고 똑같아요. 앞에 벽에 있다. 앞에 벽에 있다. 그러면 뭐하고 같다고요? 얘하고 똑같아요. 앞에 벽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벽이 한 개 있다. 그러면 이 벽은 얘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좀 알고는 있어야 돼요. 물론 16회 때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게 강력하게 예상이 되진 않아요. 근데 16회 때는 얼마나 강력했어요? 그냥 관리사 시험은 그래요. 이만큼 낼 게 이만큼 있어요. 관리사 시험 문제 낼 게 이만큼에 있다고요. 눈에 안 보이는 뭐가 있어요? 분명히 눈에 안 보이지만 영역이 있겠죠. 그죠? 거기에서 몇 문제 나와요? 6문제 나오잖아요. 6문제. 그래서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네 문제, 다섯 문제, 6문제. 나왔죠? 2회 때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네 문제, 다섯 문제, 6문제. 3회 때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네 문제, 다섯 문제, 6문제. 4회 때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네 문제, 다섯 문제, 6문제. 한 개가 중복이 됐어요. 근데 이 중복이 된 게 작전일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중복이 된 거예요. 출제하는 사람은 출제를 한다 그러면 기출문제를 한번 읽어봐요. 아, 그래. 옛날에 냈던 사람 이렇게 냈구나. 기출문제 냈으니까 빼고 안 냈으니까 넣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책을 보고 자기가 이제 가진 책이나 이런 걸 보고 아, 그래. 요번에 이거 한번 내보자. 아, 이게 기출문제 보니까 나왔으니까 좀 빼자. 이러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기출문제가 중복이 된 거는 우연히 중복이 된 거고요. 기출문제가 하나도 중복이 안 된 거는 어쩌다 보니까 또 하나도 중복이 안 된 거고 그냥 출제를 하는데 그냥 출제를 하는 거예요. 기출문제가 계속 조금씩 더 반복이 되고 있죠. 왜요? 기출문제 분량이 많아지니까. 이제 10년 지나면요. 시험 볼 때마다 한 문제씩 중복이 될 수도 있어요. 왜요? 기출문제가 많아졌는데.
그래서 나중에는요, 기출 문제가 이만큼이 기출됐어요. 뭐처럼? 기사처럼. 한 50%가 기출이 됐다고요. 그러면요, 한 50%가 중복이 되는 거죠. 기사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기능사가 그러고 있잖아요. 이만큼 벌써 출제가 됐으니까. 그거 피해가지고 낼 게 없으니까. 근데 관리사는요, 피해서 낼 게 얼마든지 있잖아요. 물론 피해서 낸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지만요. 그래서 기출 문제가 반복이 되는 건 우연이고요. 그래서 모든 게 전부 다 확률상으로 봤을 때 개방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기출됐으니까 빼자. 안 기출됐으니까 열심히 하자. 이런 개념은 좀 아니라는 거죠.